저는 15년 동안 유럽 축구의 심장부에서 선수들을 평가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선수를 직접 보았고 수백 건의 이적을 성사시켰으며 단 한 번도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LA 어느 기자회견장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날두가 눈물을 삼켰고 손흥민은 무릎을 꿇었으며 저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축구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 빅클럽의 핵심이 된다는 건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고 성실한 선수, 하지만 결국 조연에 불과할 거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유벤투스 이 사진 앞에서 저는 직접 그의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그게 2019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7년 뒤 개막전 4시간 전 LAFC가 던진 카드 한 장이 기자회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호날두는 왜 메시 곁이 아닌 손흥민 곁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최고의 선수가 한국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유벤투스 수석 스카우터 마르코 발렌티니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1998년 유벤투스의 스카우팅 부서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저는 24살의 풋내기였고 세리에아가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사실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단이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델피에로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였으며 유럽 전역의 최고 선수들이 이탈리아로 모여들던 황금기였습니다. 저는 그 현장의 한가운데서 선수를 보는 눈을 키웠고 어떤 선수가 빅클럽에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스카우터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숫자 너머를 보는 눈입니다. 득점 수와 어시스트 기록만으로 선수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일이죠. 진짜 스카우터는 그 선수가 압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팀이 무너지는 순간 그 선수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읽어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부심이 저를 가장 크게 배신하게 됩니다. 2019년 4월의 일입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토트넘이 맨체스터의 영국 명문 구단을 꺾고 올라왔을 때 유럽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특히 그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한 활약을 넘어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수비 라인 전체를 혼자 흔들었고 상대 수비수 3명이 그를 막기 위해 몰려들어야 했으며 결국 그 공간을 팀 동료들이 활용해서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 이사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흥민 영입 검토. 저는 그 회의에 수석 스카우터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스포츠 디렉터를 포함한 7명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손흥민의 최근 3시즌 데이터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시즌당 평균 15골 이상의 공격 포인트,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의 주력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경기에서 빛나는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디렉터가 제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마르코,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입에 반대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스포츠 디렉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논리를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분명 좋은 선수입니다만 유벤투스가 원하는 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가 토트넘에서 보여준 활약은 인상적이지만 토트넘과 유벤투스는 다릅니다. 우리는 매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구단이고 그 압박감은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구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무대에서 아시아 선수가 핵심 역할을 해낸 전례가 있습니까?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동의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기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함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B클럽에서 요구하는 정신적 강인함, 유럽 축구의 거친 피지컬에 맞서는 내구성, 그리고 무엇보다 팀 전체를 이끄는 리더십에서 아시아 선수가 중심이 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흥민은 훌륭한 조연이 될 수는 있어도 유벤투스의 얼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이라기보다는 유럽 축구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편견을 저 역시 그대로 체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아 선수는 보조적인 역할에 적합하다. 핵심은 유럽이나 남미 출신이 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유벤투스 이사진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손흥민 영입권은 테이블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이적료가 너무 높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선수를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계속 활약하는 걸 볼 때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봐라, 그는 여전히 토트넘에 있다. B클럽으로 가지 못했다. 결국 우리의 판단이 맞았던 거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도, 그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렸을 때도, 심지어 그가 LAFC로 이적해서 MLS를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제 판단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MLS가 뭡니까? 유럽에서 경쟁할 수 없는 선수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가 거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그건 리그 수준의 문제이지 선수 능력의 증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LA행 비행기 티켓이 주어진 건 2026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호날두 측 에이전시와의 비밀 미팅 때문이었습니다. 호날두가 사우디를 떠나려 한다는 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여러 구단과 에이전시들이 물밑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유벤투스를 떠나 독립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었고 유럽과 미국을 잇는 이적 시장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호날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당연히 인터 마이애미 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 곁으로 호날두를 데려오는 역사적인 이적, 그 중개에 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약서 조항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들, 호날두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 그리고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LA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손흥민의 얼굴이 걸려 있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은 거대한 광고판이 입국장을 장식하고 있었고 면세점에서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MLS가 아시아 시장에 목을 매는군. 손흥민을 마케팅 도구로 쓰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섰을 때 저는 조금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확신의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LA 특유의 건조한 바람과 함께 몰려든 인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항이 붐비는 시간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 대부분이 특정한 방향을 향해 몰려가고 있었고 그 방향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LAFC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그 영상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픽업 차량을 기다리면서 무심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들 중 아시아인의 비율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오히려 중남미계로 보이는 사람들, 백인들, 흑인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픽업하러 온 현지 에이전트 카를로스는 차에 오르자마자 제 표정을 읽었는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마르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MLS가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나 보군. 카를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케팅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팬이에요. 손흥민이 이 도시를 바꿔놨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수 한 명이 도시를 바꾼다고요. 과장이 좀 심하군요. 하지만 카를로스는 진지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을 지나면서 눈에 띈 건 LAFC 관련 상점들의 숫자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거리에는 LA 갤럭시의 상징색이 더 많았다고 카를로스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손흥민이 오고 나서 LAFC의 시즌 티켓 대기자 명단이 3만 명을 넘어섰고 유니폼 판매량은 MLS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원정 경기에서도 LAFC 팬들이 상대 홈구장을 절반 가까이 채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다 손흥민 때문이라고요. 카를로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흥민이 만든 문화 때문입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뒤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카를로스가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손흥민이 만든 문화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선수가 문화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LAFC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훑어보려고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사들의 논조가 일반적인 스타 선수 영입 효과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효과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 효과는 단순히 경기력이나 흥행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LA 한인타운과 라틴 커뮤니티 사이의 관계가 손흥민 이후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원래 두 커뮤니티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LAFC 경기장에서 함께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그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포츠가 사회를 통합한다는 클리셰를 손흥민에게 갖다 붙인 것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날두 측 에이전시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팅 장소는 베벌리 힐스의 한 고급 호텔이었고 저는 일찍 도착해서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두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은 양복 차림의 백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캐주얼한 복장의 중년 히스패닉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한 명은 스포츠 에이전트였고 다른 한 명은 지역 방송국 관계자인 것 같았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아무리 메시를 내세워도 지금 MLS의 중심은 LA야. 손흥민이 그걸 증명했어. 히스패닉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청률 보면 답이 나오지. LAFC 중계 시청자 수가 인터 마이애미를 넘어선 게 벌써 3시즌째야. 처음에는 아시아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내 시청률도 더 높아. 양복 차림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력만 좋은 게 아니야. 저 선수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뭔가가 있어.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만 봐도 팬들이 저 선수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지게 만든다고. 저는 그 대화를 듣고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원래 과장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면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손흥민도 결국 그런 일시적인 열광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스타에게 관심이 옮겨갈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미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호날두 측 에이전시 대표 호르에는 제가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벤투스 시절 호날두 이적을 함께 성사시켰던 인연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호르에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악수를 건넸고 우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날두의 사우디 이탈은 확정적인 상황이었고 문제는 다음 목적지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인터 마이애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호르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호르에가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는 인터 마이애미에 관심이 없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니요.
메시와 한 팀에서 뛰는 건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두 전설이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면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 될 텐데요. 호르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르코, 자네도 알잖아. 크리스티아노가 원하는 건 화제성이 아니야. 그는 지금도 경쟁하고 싶어 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인터 마이애미에 가면 그는 메시의 옆에 서는 사람이 돼. 그게 싫은 거야.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호날두의 자존심은 업계에서 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대안이 뭡니까? 호르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LAFC 개막전이 있어. 기자회견에 가봐. 거기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LAFC라고요. 거기에는 이미 손흥민이 있잖아요. 설마 호날두가 손흥민과 함께 뛰겠다는 겁니까? 호르에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호르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호날두가 LAFC를 선택한다고요. 손흥민이라는 확고한 중심이요. 그날 밤 저는 LAFC 경기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석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왜 호날두가 이 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요. 하지만 영상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제가 기억하는 토트넘 시절과 달랐습니다. 토트넘에서의 그는 분명 뛰어난 공격수였지만 어딘가 고립되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돌파하고 혼자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많았죠. 하지만 LAFC에서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동료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공이 없을 때도 팀 전체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그의 수비 가담이었습니다. 토트넘 시절에도 손흥민은 수비에 적극적인 편이었지만 LAFC에서는 그 수준이 아예 달랐습니다. 상대 공격이 시작되면 그는 가장 먼저 압박을 시작했고 동료들이 그의 움직임에 맞춰 따라왔습니다. 해설자가 말하더군요. 손흥민이 뛰면 팀 전체가 따라 뛴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영상을 멈췄습니다. 팀 전체가 따라 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리더라는 뜻입니까? 아시아 선수가 미국 팀의 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 가보면 알겠지. 분명 호르에가 과장한 거야. 호날두가 손흥민 밑으로 들어갈 리가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개막전 4시간 전 그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개막전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본 LAFC 경기 영상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가 동료에게 패스를 주고 난 뒤 바로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을 준 뒤에도 플레이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선수를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럽 출신이었고 남미 출신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에게서 저런 모습을 본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가니 카를로스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도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카를로스가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에 가시는 거 맞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긴장한 표정입니까? 그냥 개막전 기자회견 아닙니까? 카를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뭔가 다릅니다. 아침부터 업계 연락이 미친 듯이 오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큰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르에가 어젯밤에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 가봐.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설마 정말로 호날두가 LAFC에 합류한다는 발표를 하려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호날두급의 선수가 이미 다른 스타가 자리 잡은 팀에 들어간다는 건 그의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례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유벤투스에서도 심지어 사우디에서도 그는 항상 팀의 절대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손흥민이라는 기존 중심이 있는 팀을 선택한다고요.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건 경기 시작 4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보통 개막전 기자회견은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감독이 나와서 시즌 목표를 말하고 주장이 팬들에게 인사하며 몇 가지 뻔한 질문에 답변하는 게 전부입니다. 기자들도 대충 기사거리를 챙기고 빨리 경기장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기자증만 보여주면 바로 통과시켜주는데 오늘은 소지품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를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삼엄합니까?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봐요. MLS 올스타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뭔가 정말 큰일이 터지려나 봅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호르헤의 말이 진짜였던 걸까요? 정말로 호날두가 여기 오는 걸까요? 회견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보통 개막전 기자회견에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전국 단위 매체에서 오는 경우도 드물고 해외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영국의 유명 스포츠 매체 기자, 스페인 방송국의 축구 전문 리포터, 이탈리아에서 온 동료 에이전트까지. 이 사람들이 왜 MLS 개막전 기자회견에 와 있는 겁니까? 저는 점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옆에 앉은 기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영국 출신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주로 취재하는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마르코, 자네도 들었나? 제가 물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호날두. 오늘 발표된다는 소문이야.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호르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기자회견 시작 시간이 다가올수록 회견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기자들은 노트북을 열어놓고 실시간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카메라맨들은 최적의 각도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취재진이 모인 건 월드컵 기자회견에서나 본 광경입니다. MLS 개막전에 이런 관심이 쏠리다니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정확히 경기 시작 4시간 전 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릴 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장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포착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협상장과 기자회견장을 경험한 저에게 그 떨림은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이 단장 본인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LAFC의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나자마자 회견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모든 기자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폰서 발표가 아닙니다. 선수 영입 발표입니다. 그것도 파트너라는 단어를 쓸 정도의 빅네임이라면 한정된 이름만 떠오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LAFC의 로고가 나왔고 그 뒤로 경기장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관중들의 함성, 잔디 위를 달리는 선수들, 골이 터지는 순간의 환희. 전형적인 프로모션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한 선수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체형, 그 자세,
그 특유의 포즈를 모를 사람은 이 회견장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회견장의 순간적인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호도 박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격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게 사실이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메라맨 한 명이 너무 놀란 나머지 카메라를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할 말을 잃은 듯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저 역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호르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호날두가 정말로 LAFC를 선택한 겁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아니라 LAFC를요. 메시 곁이 아니라 손흥민 곁을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제시했을 조건들, 연봉, 지분, 마케팅 수익 배분까지 모든 면에서 인터 마이애미가 우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날두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LAFC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LAFC에 뭐가 있길래요? 바로 그 순간 제 시선이 단상 한쪽에 멈췄습니다. 거기에 손흥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읽었습니다.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호날두가 LAFC를 선택한 이유가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호날두는 뭔가를 보았던 겁니다. 제가 15년간 보지 못했던 것,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호날두는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회견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견장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보통 빅네임 영입 발표가 나오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 호날두인가? 왜 LAFC인가? 왜 손흥민 곁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모든 기자들이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호날두 선수의 입장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고 호날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 호날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카메라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겸손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 손흥민 옆 빈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두 선수의 눈빛이 마주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15년 전에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유벤투스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축구가 단순히 숫자와 능력치의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위대한 팀은 선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에서 탄생한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국적만 보고 선입견만 앞세웠습니다. 호날두와 손흥민이 나눈 그 짧은 눈빛 교환에서 저는 제가 놓쳐왔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펼쳐질 이야기는 저의 15년 경력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호날두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를 기다리며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호날두가 말을 시작하면서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날두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펜을 들고 그의 첫 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날두는 잠시 회견장을 둘러본 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어딘가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인터 마이애미가 아닌가? 왜 메시 곁이 아닌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지난 2년간 제가 겪은 일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날두는 사우디에서의 시간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우디행을 결정했을 때 그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을 떠나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축구를 한다는 건 분명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의 초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골은 터졌고 관중은 늘었으며 리그 전체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호날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경기 전날의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부가 갈리는 순간의 압박감도요. 한 골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득점을 했지만 그 득점이 주는 감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견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은 호날두의 고백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 그는 절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날두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리그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경쟁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환경입니다. 매 경기가 전쟁 같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그 느낌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호날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터로서 저는 수많은 선수들을 봐왔습니다. 정상급 선수들은 대부분 비슷한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한 과정에서 극한의 압박을 느끼고 그 압박을 이겨내는 순간의 쾌감을 갈망합니다. 호날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그는 여전히 이기고 있었지만 그 승리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호날두가 인터 마이애미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 마이애미를 예상하셨을 겁니다. 메시와 한 팀이 되면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될 거라고요. 저도 그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거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옆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메시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메시 둘 다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회견장에 다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은 호날두의 솔직한 고백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선수들은 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구단이나 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호날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에서 저는 메시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 팀은 이미 메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그를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합류한다면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 증명할 것이 남아있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 안에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는 호날두의 말을 들으며 그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 그건 누가 들어도 경쟁심의 발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도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자존심을 넘어서는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는 호날두의 다음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팀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호날두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우디에서 저는 이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건 절대적인 중심도 아니고 누군가의 파트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던 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무게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그 순간 호날두의 시선이 옆에 앉은 손흥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선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호날두가 LAFC를 선택한 진짜 이유. 그것은 돈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심지어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LAFC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호날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LAFC의 경기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MLS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팀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움직이는 방식, 공을 주고받는 타이밍, 압박하는 강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손흥민에게로 쏠렸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붉어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호날두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가 유럽에서 봤던 그 선수와 달랐습니다. 토트넘에서의 그는 분명 좋은 선수였지만 어딘가 제한되어 보였습니다. 팀의 전술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였죠. 하지만 LAFC에서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팀 그 자체였습니다. 전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전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날두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날두 같은 선수가 다른 선수를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것도 아시아 선수를요. 저는 2019년 유벤투스 회의실에서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B클럽의 핵심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는 리더십이 없다. 하지만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호날두가 직접 손흥민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겁니다.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호날두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싶었습니다. 그를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함께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LAFC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에서 저는 메시 옆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LAFC에서 저는 손흥민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가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날두가 사우디에서 느꼈던 공허함, 인터 마이애미를 거절한 이유, 그리고 LAFC를 선택한 배경.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호날두는 아직 경쟁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은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무게의 책임을 나눌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로 호날두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회견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은 호날두의 고백을 소화하느라 바빴고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두 선수를 번갈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두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호날두와 손흥민. 한 명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전설이고 다른 한 명은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팀에서 뛴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스타 조합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호날두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LAFC의 전설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 팀에는 이미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맞춰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트로피입니다. 그리고 그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 제 옆에 손흥민 선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제 눈이 젖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축구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기자회견을 봐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공개적으로 다른 선수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축구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 선수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유벤투스 이 사진 앞에서 영입을 반대했던 바로 그 선수가요. 저는 그제야 제 판단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호날두의 발언이 끝나자 회견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호날두에서 손흥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자신과 함께 뛰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포기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상황. 보통 선수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격해서 울거나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거나 아니면 어색하게 웃거나. 하지만 손흥민의 반응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호날두를 바라본 뒤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장된 감정 표현도 없었고 겸손을 가장한 사양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이 됩니다. 특히 자신이 존경하던 선수에게 인정받는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손흥민도 과거에 호날두를 롤모델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회견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장이 손흥민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유로웠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구나. 호날두의 합류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 순간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손흥민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호날두 선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LAFC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팀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팀에 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팀에 심었다는 것, 그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손흥민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토트넘에서 10년을 뛰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은 세웠지만 팀으로서 무언가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리그 우승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게 제 한계인지 팀의 한계인지 헷갈렸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LAFC에 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다르게 하겠다고요. 단순히 좋은 선수로 뛰는 게 아니라 팀 자체를 바꾸겠다고요. 제가 토트넘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해보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손흥민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동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MLS는 유럽과 다릅니다. 선수들의 배경이 다양합니다. 미국 출신, 남미 출신, 유럽에서 건너온 베테랑들,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젊은 선수들.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축구를 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저는 그 다양성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은 단순히 축구 실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나와야 합니다. 손흥민이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떠납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축구를 대하는 방식이라고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모습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일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후에도 남아서 추가 연습을 하더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리더십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범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따라올지 말지는 동료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와 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2019년에 저는 아시아 선수에게는 리더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흥민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결과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리고 동료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 이런 리더십을 저는 유럽의 전설적인 주장들에게 선화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가 미국 팀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이 또 다른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저희 팀에 멕시코 출신 젊은 선수가 있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경기 중에 실수를 하면 움츠러들더군요. 저는 그 선수에게 따로 다가갔습니다. 훈련 후에 개인 연습을 도와줬습니다. 그의 강점을 말해주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조언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자 그 선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팀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회견장에 있던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개인 지도를 얼마나 많은 선수들에게 해주셨습니까?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팀 선수 대부분에게요. 저는 특별히 뛰어난 코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간 배운 것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느낀 것들, 국가대표로 뛰면서 깨달은 것들. 그걸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말을 듣다가 문득 카를로스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이 이 도시를 바꿨다고요.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잘 뛰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경기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 밖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LA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와 라틴 커뮤니티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두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서로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축구가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커뮤니티의 아이들을 위한 축구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공을 차면서 친구가 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까지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스타 선수들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 쓰지 실제로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결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LAFC를 단순한 팀이 아니라 가족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해 뛰는 선수들의 집단으로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날두 선수가 합류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손흥민의 말이 끝났을 때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7년간 보지 못했던 것,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B클럽의 핵심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LAFC를 B클럽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에게는 리더십이 없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팀 전체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대단하군. 난 프리미어리그에서 20년 넘게 취재했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 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간 유럽 축구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스타를 봤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날두까지 합류했습니다. 이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다음 순간에 펼쳐지게 됩니다. 호날두가 손흥민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회견장의 공기가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이 끝나고 회견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은 노트에 받아 적느라 바빴고 카메라맨들은 두 선수의 표정을 번갈아 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방금 들은 내용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서 해온 것들, 팀을 변화시킨 과정, 커뮤니티와의 연결.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축구 선수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선수를 평가할 때 항상 경기력만 봤습니다. 득점, 어시스트, 패스 성공률, 드리블 돌파 횟수. 하지만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날두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호날두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어딘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이미 충분히 파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다는 건가요? 호날두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왜 이 팀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 월드컵 우승, 개인상까지.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구나.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호날두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이런 호날두는 처음 봤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만만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그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호날두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호날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팀에서 뛰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알라스르. 모든 팀에서 저는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전술이 저를 위해 설계됐고 모든 동료들이 저를 위해 뛰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고니까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연 동료들을 위해 뛴 적이 있었나? 팀을 위해 제 자신을 낮춘 적이 있었나? 저는 호날두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축구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호날두 같은 선수가 겸손을 보이는 건 그 자체로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계기가 손흥민이라는 것, 한국 선수가 호날두에게 이런 깨달음을 줬다는 것,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호날두의 시선이 손흥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저는 당신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견장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방금 들은 게 맞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날두가 손흥민에게 배우러 왔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발롱도르를 5번 수상한 선수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마이크에 대고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요.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날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축구를 개인 스포츠처럼 대해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느냐, 제가 얼마나 빛나느냐, 제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모든 게 저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욕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팀을 위해 뛰면서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그게 더 위대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걸요. 손흥민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손흥민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트로피보다 가치 있는 인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긴 여정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날두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팀에서 저는 전설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패배도 받아들이는 동료요. 제 에고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팀의 문화에 맞추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 표현입니다. 회견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공개적으로 애고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도 한국 선수를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이건 축구를 넘어서 인간적인 감동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기자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축구 취재 경력 25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고 노트에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을 눈과 마음에 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날두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팀의 전설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팀과 함께 경쟁하러 왔습니다.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회견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호날두라는 거대한 이름이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급히 손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이 순간이 내일 전 세계 스포츠 뉴스의 일면을 장식할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눈물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선수가 B클럽의 핵심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로 그의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가 그에게 배우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과 궁금증이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격과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동이었습니다. 축구가 단순히 공을 차는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무언가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날두가 손흥민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손흥민이 눈물을 닦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클로즈업했고 회견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기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박수를 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세게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확신, 편견, 고정관념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선수였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선수의 한계 자체가 잘못된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선수의 악수가 끝나고 회견이 마무리되려는 순간 손흥민이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천조각. 그것은 주장 완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 완장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회견장의 공기가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장면이 됩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회견장에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장 완장.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팀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책임의 무게를 담은 물건입니다. 손흥민이 그것을 들고 일어섰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호날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고 카메라는 그의 표정을 클로즈업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듯이요. 호날두 앞에 선 손흥민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발자국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이 호날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이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손흥민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회견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기자회견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흥민은 분명히 이 팀의 주장이고 핵심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새로운 선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두 손으로 주장 완장을 호날두에게 내밀었습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호날두에게 양보하려는 것. 그것은 팀의 리더 자리를 넘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호날두에게 내어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기자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컸습니다. 손흥민은 방금 전 호날두에게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호날두가 그에게 배우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장 완장을 내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호날두의 존경에 화답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위치를 내어주는 것인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호날두의 반응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호날두는 주장 완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손흥민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이요. 손흥민이 일어서자 호날두가 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호날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거야. 나는 이 팀의 주장이 되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이 만든 걸 함께 이어가러 온 거야. 그 말이 마이크에 잡혔고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날두가 손흥민의 손에서 주장 완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팔에 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완장을 다시 손흥민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차야 해. 당신이 이 팀의 리더야. 나는 그저 함께 뛰는 동료가 될 거야. 손흥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울었습니다. 회견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맨들이, 스태프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요.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어로 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냥 박수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5년간 저는 선수를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좋은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를 구분하고 B클럽에 어울리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를 분류했습니다. 그 기준에는 항상 국적이라는 요소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선수는 신뢰할 수 있고 남미 선수는 기술이 좋고 아시아 선수는 보조적인 역할에 적합하다. 그게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그 공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손흥민이 팀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호날두가 그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주장 완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호날두와 손흥민이 포옹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모든 각도에서 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분명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두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가 같은 팀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서로를 껴안는 모습.
그것은 축구를 넘어서 인류의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포옹이 끝나고 두 선수가 관중석을 향해 나란히 섰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자신의 팔에 찼습니다. 호날두가 그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긋나 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방금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카메라맨들은 마지막 장면들을 더 담으려 분주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25년간 축구를 취재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거야 우리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목격한 겁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유벤투스 시절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손흥민 영입을 반대했던 거 기억나?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 오늘 깨달았어.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유럽에 돌아가면 모두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선수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요. 회견장을 나서면서 저는 손흥민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스태프들에 둘러싸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마주친 건 불과 1초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1초 동안 저는 뭔가를 전달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승리자의 교만도 없었고 겸손을 가장한 위선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눈빛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출신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라고요. 국적도 인종도 배경도 결국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행동만이 사람을 증명한다고요. 손흥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 호날두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기자회견 하나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편견이 무너졌고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 선수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온 저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 기자회견장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무릎을 꿇는 순간, 호날두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그리고 손흥민과 눈이 마주쳤던 그 짧은 순간, 모든 장면이 제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9년 유벤투스 본사 회의실. 그날의 저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요. 저는 그날 이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좋은 선수지만 유벤투스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아 선수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리더십이 없고 압박 속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조연이 아니라 위대한 주연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저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5년간 축구계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확신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것은 경험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국적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서 봤던 겁니다. 유럽 선수는 믿을 수 있고 남미 선수는 기술이 좋고 아시아 선수는 보조 역할에 적합하다.
그 공식이 제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저는 그것이 편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LA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손흥민은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호날두와 함께요. 두 사람이 같은 팀에서 뛴다는 것.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영입을 반대했던 바로 그 선수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럽에서 오는 연락들이었습니다. 동료 에이전트들, 옛 유벤투스 직원들, 축구 기자들. 모두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호날두가 정말 LAFC에 갔냐고요? 손흥민과 함께 뛴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실만 전달하기에는 제가 느낀 것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려고 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을 언어로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저는 LA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 15년간 선수를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편견에 물들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B클럽의 핵심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리더십이 없고 정신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는 2019년에 손흥민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최고의 선수 호날두가 그 손흥민에게 배우러 왔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제 판단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여겼습니다. 선수를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편견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팀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유럽 축구계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적이라는 필터가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도 우리는 예외로 치부합니다. 그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견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놓치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글을 쓰다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리더십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요.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것. 동료들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는 것. 팀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요. 저는 호날두의 말도 떠올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배우러 왔다고요. 에고를 내려놓겠다고요. 세계 최고의 선수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호날두는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믿는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다른 선수 앞에서 겸손해지는 모습. 그것은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럽에 돌아가면 제가 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동료 에이전트들에게, 구단 관계자들에게, 축구 기자들에게요. 우리가 아시아 선수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요.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막았는지를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더 많은 B클럽에서 뛸 수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축구는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편견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한국 선수로서 유럽에서 10년을 뛰었고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그와 함께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내일 있을 개막전을 생각했습니다. 손흥민과 호날두가 처음으로 함께 뛰는 경기. 그 경기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패스를 주고받고 함께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환호하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 선수가 있는 장면. 그것은 제가 7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의 장면들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손흥민의 눈물, 호날두의 눈물,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축구가 왜 아직도 사람을 울릴 수 있는지. 오늘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축구는 경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결입니다. 다른 배경, 다른 국적,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는 것.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 손흥민과 호날두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경쟁자이면서 동료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될까요? 유럽 축구계의 편견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장면이 쌓이면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더 많이 나오고 그들이 계속해서 증명하면 결국 편견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을 오늘 목격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으니 손흥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면서 잠깐 마주쳤던 그의 눈빛. 담담하고 단단했던 그 눈빛. 그 눈빛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라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한 시대의 상징과 또 다른 시대의 기준이 같은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 중심에는 말보다 강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주인공은 한국의 손흥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했습니다. 15년간 저를 지배하던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준비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손흥민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구라는 스포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